태양, 양면, 소양, 체험, 뭐 그런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상한면에서는 육경변증이라는 걸 써요. 그 다음 청대 와서는 온병이라는 게 생겼다했죠. 자, 온병은 변증을 어떻게 써요? 온병은 찾으면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찾아서 누가 답변하세요. 자, 지금 답변한 사람들 다 그 발표한 거예요. 발표기를 올리면 돼요. 아싸, 빨리빨리 하세요. 자, 다른 사람들 아싸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찾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온병에서는 변증을 뭐뭐로 했었느냐? 자, 온병에서 변증. 빨리 컨닝 했으면 빨리 해요. 제대로 들고. 이게 영역의 변증 3초 변증. 자, 두 친구한테 그러면은 상한과 온병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상한의 육경변증은 육경이 아까 뭐라 했었죠? 자, 마이크 주시고. 육경 면증은 태양병, 양면병,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순서가 진행이 될까요? 태양병이 어느 부위로 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껍데기, 겉껍데기. 양면병은 병 어디예요? 찾아보세요. 자, 태양병은 겉껍데기를 했고 양면병은 모른다 하면 안 되겠죠. 자, 태양병은 주로 족태양 방광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죠? 머리 꼭대기에서 뒤쪽으로 깊숙이 아니라 뒤쪽으로 쭉 흘러가죠. 그래서 양면병은 족양명 위경 같은 경우 양면병 어디로 흘러가죠? 위장대장에 나타나니까 앞쪽 얼굴 앞쪽으로 해서 쭉 나타나요. 그럼 병이 어디로 가요? 태양경은 뒤쪽, 양면경은 앞쪽, 그럼 소양경은 네, 옆쪽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태양, 양면, 소양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쪽으로 와서 온병에서 아까 예, 옆에서 알려줘서 대답을 했지만은 위기형열 3초로 이야기했어요. 자, 위기형열은 그럼 어느 부위일까요? 위는 어디고 기는 어디고 영은 어디고 혈은 어딜까? 자,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럼 일단 3초 먼저 하죠. 3초 먼저 하시죠. 3초는 뭐뭐 있죠? 상초음경, 중초음경, 하초음경. 예,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요. 그럼 상초에 해당되는 장부가 뭐뭐 있을까요? 폐, 심폐. 그럼 중초에 해당되는 것은 비위, 그 다음에 하초는 시장과 방광. 간신, 방광 이런 거 포함하죠.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감기에 걸렸을 때 호흡기 증상을 먼저 오죠. 그럼 폐로 병이 온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기가 있다가 소화도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설사까지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벽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 3초는 됐어요. 그럼 위기영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하던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죠. 위기영열은 위는 뭐고 기는 뭐고 영은 뭐고 혈은 뭐다.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 그거 찍을 게 아니라 그 찾아서 알려줘야죠. 얘 찾아놓고 왜 말을 못해? 기분증, 좀더 같이 해야 돼. 기분증, 혈분증. 네, 위분이 어디예요? 표층에 있다. 표층? 표면, 어느 표면? 발표면? 머리, 머리? 머리 표면? 좋아. 그 다음 귀는? 약간 속 속으로 들어가는. 속으로? 얼만큼? 1kg 들어가요? 1m 들어가요? 속으로? 네, 영은? 뭐 계속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데가 없겠네. 다시 나오겠네요? 그죠? 마지막에는 혈분으로 가고 피로 가고 그러니까 피보다 더 크겠죠. 자, 위기영열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병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위라는 것은 위는 뭐예요? 기를 나눌 때 영기, 위기 나눴었죠? 영기는 뭐고 위기는 뭐였어요? 기를 나눌 때 영기, 위기 나눴잖아요. 영기와 위기 나눴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그럼 영기는 뭐고 위기는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찾아서 대답해 주세요. 자, 연기 위기, 그다음 연기 위기. 일단 요것만 따지고 영역 기열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답변한 걸 끝내지 말고 답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외우지는 못해도 아 내가 이런 쪽으로 답변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기억 안 해도 되고 있다가 또 까먹었다가 또 다음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또 답변할 수 있으면 돼요. 검색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면 돼요. 예, 자 이야기하시죠. 네, 연기랑 미기 둘 다 음식물에서 생성이 되는데 연기는 맑은 부분에서 생성이 되고 미기는 거친 부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는 그 영양물질이랑 산소를 흡수해서 혈관을 통해서 인체 각 부분에 전달을 하고 위기는 저희 아까 배웠듯이 생리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인체 외부 경계를 통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혈맥 안에서 순환하고 위기는 혈맥 밖에서 순환을 합니다. 혈맥 박해하고 표면하고 어떻게 인체 체표를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혈맥 바깥을 가요? 혈맥은 안쪽에 있는데 체표하고 혈맥하고 왜 이렇게 막 갈까요? 위기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방어해야 되니까 뭘 방어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부 밖에서 사기를 방어하니까 생리 시간에 배웠는데 제대로 좀 못 배워서 아직 내가 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기 영열 같은 경우는 인체를 갖다가 겉에부터 안으로 아까 3초 있었죠. 3초. 상초, 중초, 하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근데 위기 영열 같은 경우는 체표에서 체내로 들어가는 순서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기운 쪽인 측면에서 기와 혈을 나누면 어떤 게 더 양적인 부분이죠? 표부에 있죠. 기와 혈을 나눌 때 기혈 나누면은 기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혈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와 혈이 어느 게 더 안쪽에 있을까요? 혈이 더 안쪽에 있을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혈이 더 무거우니까 안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건 안쪽에 아래겠죠? 무거우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냥 짭짭거리고 말았어요. 네. 자, 위기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 한의학에서 순서를 갖다가 체표에서 체내로 들어간 순서를 위로 봤어요. 위라는 것은 기죠, 기. 기는 좀 더 양적인 거다 보니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해서 좀 더 혈보다는 더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혈 나누면은 혈은 안쪽에 있고 기는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서 위기, 영열 네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위기와 연기, 아까 연기 위기 구분했잖아요. 연기 구분할 때 위기는 체표를 갖다가 호위하고 있는 아까 병사가 들어올 때 병사를 방어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위죠. 혈맥 밖을 흐르는 것도 위예요. 혈맥 안쪽으로 흐르는 것이 영이고 그 영 속에 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영혈하면은 영기와 혈기, 영과 혈. 그래서 영은 좀 더 큰 개념, 혈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봐주고 그 다음에 그 위기, 겉에 바깥을 감싸주는 위, 그 다음 기어 나눌 때 기가 그 위 다음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영혈이라는 순서로 체외에서 체표의 순서로 이렇게 배속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변증을 온병에서 변증을 위기영혈로 나눠서 변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몸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상한눈에서 육경 변증이 병이 어떻게 됐어요? 체표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육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육경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태양경에서 뒤에서 양면을 앞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상한눈이 워낙 유명한 책이고 하다 보니까 그 책은 무조건 중요하고 다 맞는 말이요 라고 했으면서도 후대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그런 의심 못 하는데 의학을 좀 더 하고 막 배우고 하다 보면 더 알고 하다 보면은 아니 왜 육경이 이것이 왜 다 표구에 있는 건데 왜 이것이 이 표리로 나눠져?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병이 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속으로 들어가나 하는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 표면은 다 표부지, 몸 뒤쪽이나 앞쪽이 다 표면이니까. 이러지 해서 그런 의문 때문에, 그리고 상한론에서 말한 거는 똑같이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쪽팔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다 개발하면서 위기영역으로 나누거나 3초로 나누거나 하는 이런 변증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증하는 방법이 상한론에서 육경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감기가 상초, 중초, 하초의 순서로 거쳐가면서 병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온병과 상한론이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과 온병이라는 것은, 상한론이나 온병이라는 것은 같은 점이 뭐예요? 상한과 온병을 따질 때 동일한 점, 같은 점이 뭐죠? 상한과 온병이 같은 점. 그거 써야 소용없고 찾아보셔야죠. 찾아보세요. 상한과 온병이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무엇이다. 빨리 검색해서 누가 또 답변해 주시죠. 상한과 온병, 같은 점과 다른 점.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다. GPT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편할걸요? 얘들도 얘기해줘요. 얘도 얘기하겠다, 조금. 한번 보세요. 네. 자, 누가 이야기해 볼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나오는 거니까. 예. 주세요. 네. 아, 네, 상한과 원병은 모두 외관병에 속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기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표증과 이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상하는 주로 겨울철에 한사가 체내에 들어와 발생하지만 이 병은 여름철에 열사가 체내에 들어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는 맥이 느리고 온병은 맥이 빠르다고 합니다. 같은 점은 진짜 방금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못 들었어요. 문점은 둘 다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 발생하는 외곽병에 속하고 초기에 발열, 오한, 두통, 몸살 등의 증상이 흡사하며 둘 모두 표증과 이증으로 구분됩니다. 예, 인공지능에서 나온 말을 좀 대략 좀 해줬는데, 외감 열병에 속한다. 외감에 속한다. 지금 우리가 그 외감, 뭐 큰 범죄에서 보면 외감의 범죄에 속하게 되죠. 그걸 좀 더 좁히면 뭐가 될까요? 상한이나 온병이 좀 더 범죄를 약간 더 좁히면 외감이 범죄에 속해요. 외감 열병은 범죄에 속하는데 좀 더 좁혀보면은 뭐야? 아, 그걸 범죄를 좀 더 좁혀보면은 지금 외감 열병은 범죄가 좀 크잖아요. 큰 범죄를 좀 더 좁혀서 상한이나 온병은 뭐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상한이나 온병 갖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몇 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죠? 상한이나 온병을 갖다 뭘로 표현한다? 외감 열병은 맞아요. 외감 밖에서부터 상기가 들어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둘 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상한이나 온병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맞아요. 무슨 바이러스? 요즘 표현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났어요. 그 처음에 뭐라 표현했죠? 무한에서 생겼으니까 무한 독감. 독감이란 범죄로 표현했죠. 독감이란 걸로 표현해서 그럼 독감에서 유명한 독감 뭐뭐 있죠? 유명한 독감들. 유명한 독감이 뭐 있어요? 네? 어디요? 얘기해줘요. 독감하면 생각나는 독감 뭐가 있어요? 크게 좀 이야기해줘요. 누가 얘기했어요? 뭐 서로 돌리지 말고. 아, 간단했잖아요. 뭐 독감 유명한 거. 예, 스페인 독감이 예, 스페인 독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예? 인플루엔자를 독감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는 조금 그렇죠? 독감이라고만 표현하는 거니까
자, 독감을 생각나는 게 스페인 독감. 또 뭐가 있죠? 네? 어디요? 스페인 독감하고 또 신종플루, 또 독감이 일종에 포함되죠. 그럼 코로나19도 독감이 포함되는 거고, 상한눈도 독감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 상한병이나 독감을 봤을 때 상한눈이나 온병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코로나19를 갖다가 막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네. 다시 한번 크게. 전염성이 강해서. 자, 전염성이 강하고 또 하나 더, 좀 더 중요한 거. 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아픈 게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좀, 그렇지. 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좀 더 크게. 마이크 바짝 대고, 예. 치사율이 높아서요. 예.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예. 자, 전염력이 높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높았죠. 상한눈에서도, 상한눈 서문 아직도 안 본 사람 많죠, 여기. 상한눈 서문 꼭 읽어보세요. 이제 원전까지 배우면서 상한눈 서문 안 배웠다면 말이 안 돼요. 상한눈 서문 한번 딱 보면은 거기서도, 아, 옛날에 우리 종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70%가 갑자기 죽었다. 10년 이내에 죽었다. 그 중에 60%, 66% 정도가 3분의 2가 상한이라는 병이었다.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쳐주지 못한 거에 통탄하여서 내가 한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처방도 많은 걸 구해서 상한 자정제를 쓰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70%의 3분의 2가 죽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였죠. 코로나19도 아마 그 정도 이 치사율이었으면 지금 코로나19 있었을 때는 정부가 망할 상태가 되겠죠.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 요즘 와서는 그만큼까지 안 되지만은 이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다 보니까 요즘 말은 치사율이 거의 뭐 10% 이내죠. 옛날에는 10%가 아니라 10%는 아주 적은 거였고 뭐 30%, 40%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치사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죠. 거기에 전파력까지 강하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상암면에서도 내가 스스로도 환자를 많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내가 공부해서 이 상한의라는 걸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개인도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온병 같은 걸 갖다가 이 온병 이런 것들이 다들 문제되는 것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았다 하는데 상한과 온병은 아까 말했듯이 외감열병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감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놈의 독감이 치사율이 높아가지고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한눈이 유명한 것이 그 많은 치사율이 높은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온병도 상한눈이 나온 지 1500년 후에 또 이런 병이 생겼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한과 유사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면서 애매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온병이라고 용어를 해서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독감이라는 것인데 독감이란 현상인데 상한눈 시대에서의 독감 바이러스는 오한발을하면서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1500년이 흐르면서 바이러스도 변종되고 사람들도 나름대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의 병에는 이 면역에 대해서 죽질 않아요. 상한병으로는. 그런데 새로운 변이가 된 거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아직 거기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한이나 온병이나 둘 다 독감이었는데 독감의 양상이 변해서 상한과 온병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상한과 온병은 둘 다 독감이었다. 그런데 상한에서는 그 아주 오랜 2000년 전이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약하고 사람도 약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고 1500년이 흐른 뒤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바이러스 독하고 사람도 독해서
또 치사율도 그만큼 되고 하다 보면서 문제점이 생겼다. 증상도 상암병과는 약간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청대의학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같이 쓰는 구글 문서 있죠? 우리가 쓰는 구글 문서. 자, 구글 문서에 가면은 여기서 발표, 이거 메뉴로 이동시킬게요. 가장 위로 올라갔고, 자, 여기, 이 문서에 보면은 또 우리 이 쓰는 문서 있죠? 여기에 가장 밑에, 자, 요게 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자, 학생 자료 있죠? 학생 자료 요것만 일단 쓰세요. 나머지는 같이, 나랑 같이 한번 이 GPT 같은 거 활용하는 걸 갖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조별로 학생 자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좀 여기다 이 교원들끼리 하나의 답변을 갖다 써주세요. 되죠? 되겠죠? 다른 거 진행할 필요 없어요. 일단 학생 자료 요것만 먼저 다 써주세요. 예. 학생 자료에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라고 보고 그다음 내가 GPT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 한번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자,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올려주세요. 딴 거 쓰지 않으세요. 학생 자료만 쓰시면 돼요. 필수 답변 다 썼죠? 그치? 네. 잠깐만요. 뭐요? 자, 다 올렸죠? 자, 대략대로 올렸죠? 일단은 GPT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내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시연을 보여줄게요. 자, 일단 GPT 여러분들 것도 한번 GPT 한번 들어가 보세요. GPT를 들어가시면은 GPT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GPT, 그 다음 GPT 탐색에서 우리 한의학교나 의학사 자료 모아놓은 거 있죠? 네, 여기 들어가시고 채팅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 GPT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GPT 여기서 여기 사람 보이죠? 오른쪽 위에 사람. 이 사람을 클릭하면은 내 GPT 맞춤 설정 나오죠? 여기서 맞춤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거의 이게 비어 있죠? 맞춤 설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사람 찍고 맞춤 설정. 예. 자, 맞춤형 지침에서 있고 그다음에 GPT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냐라는 거 있죠. 위에서 이 맞춤형 GPT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아, 나는 이렇다. 나는 한인 김교수 OMKYZ 치료라고 해.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에 건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 밑에 거, 두 번째 거. 자, 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좋겠냐 하는 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내가 번역하는데 좀 더 나한테 맞게 대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이 요것인데 요거는 일단 내가 만든 거 다 올려줄게요. 요 복사해서 여기다 줄게요. 우리 오늘 금방 했던 문서, 요 문서 3주차 여기다가 자, 이렇게 줄게요. 이거 그대로 쓰면 별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면 되는데 주로 한문 번역할 때 이렇게 해라. 그냥 대화 스타일 이거는 그냥 내가 대화하는 스타일을 갖다가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해라 하는 거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른다 하는 건 요거는 굉장히 요 위에 두 문장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GPT가 역할을 주는 것이죠. GPT한테 어떤 역할을 줬냐면 GPT는 사서상경과 황제능의 주요 구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한의학 이론과 역사를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준다. 자, 그래서 GPT가 한문 번역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사서상경 황제능의 주요 구조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이것도 번역보다는 직역한다라고 써주면 더 좋아요. 한국어로 직역해준다. 라고 해주고요. 그런데 이 번역할 때 이런 지침을 따라라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해서 지침은 모든 번역은 주어진 한자어를 풀어서 빠뜨리지 않고 직역한다. 번역자는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내가 잘 썼나 안 썼나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소모의 영체 문장의 황제와 관련된 부분 모두 극존칭을 사용한다.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같은 식으로 써주고 한문 문장에 포함된 한자와 함께 있는 한글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이 같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번역을 해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지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다음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들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대화 스타일 이렇지 어떻지 하면서 이 대화 스타일도요.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녹음시켜 놓고 그 녹음한 파일을 GPT한테 주고 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내 대화 스타일이 어떠냐 하는 걸 알려달라 하면은 이렇게 또 알려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갖다가 이 통화하고 그 내용을 한번 써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했던 걸 갖다가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세 줄 있죠. 자, 모든 대답은 반드시 한국어로 차근차근 생각하며 답변하고 차근차근 생각하며 답변하고 요걸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왔다고 했죠. 5원인가 하는 거 새로 나온 거. 걔네는 요걸 한대요.
알아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차근차근 생각을 못 해가지고 뭐 좀 복잡한 걸 갖다가 뭐 내가 사과가 몇 개 있었는데 누구한테 몇 개를 줬었고 또 몇 개를 다시 사서 뭐 다시 누구한테 얼마 몇 개를 주고 한 이런 좀 복잡한 애매한 것들은 오답을 내는 확률이 컸는데 그런 오답을 낼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변해라 하면은 그걸 또 정답을 맞출 확률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요 차근차근 생각하며라는 것 좀 더 써주고 그다음 검색을 통한 응답 시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해서 검색했을 때 어디서 검색했다는 걸 갖다 출처를 밝혀줘라라고 했고 요 참고 자료는 내가 그 GPT한테 줬던 자료들 이건 밖으로 공개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개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거니까 요 문장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성을 높여 응답한다. 요거는요 보통 GPT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은요 딱 글 쓰는 형식이 있죠. 말투가 있죠. 아, 이건 누가 봐도 GPT에 쓴 것 같아. 하는 거를 요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조금 이 GPT가 좀 들쓴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바꿔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써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이 그 뭐야 설정에다가 그걸 써주면은 훨씬 더 그 좋은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GPT의 그 맞춤 설정, 챗 GPT 맞춤 설정에서 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그걸 갖다가 좀 써주시면은 더 좋고요. 참고로 이것도 나도 직역으로 고칠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요 부분이니까요. 아, 번역가를 위한 여기 번역 맞춤 설정이라 해서 번역가를 위한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번역가가 GPT 맞춤 설정할 때 이렇게 써요. 자, 번역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검색할 일이 많으니까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해요. 어떤 사실에 대해 묻거나 검색이 필요한 경우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줘. 라고 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밝혀서 답변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보시고요. 몇 쪽과 한번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다 쓸 필요 없는데 다 썼네요, 벌써. 하라는 것만 하지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1조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돼요. 예? 예, 이렇게 한다고 뭐 점수 주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지우지 않아도 돼요. 자, 몇 조 과목 같이 이야기해 볼래요?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같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1조가 말을 안 듣으니까 1조 거 할게요. 자, 일단 요대로 가져오야 긁어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긁어오는데 GPT한테 이렇게 있고 과제 주제가 뭐였어요? 자, 이렇게 줬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뭐라고 질문할까요? 자,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청대 종득법의 발명과 보급에 대한 소감 포함 300글자 소사하고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이고 답변이고. 자, 그냥 이렇게 주면은 얘가 뭘 안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뭐라고 질문하면은 좋을까요? 질문한 내용을 그럼 자, 문제와 답은 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질문해야 얘가 좀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썼던 요 내용, 요것이 어떻게 된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다 했잖아요. 질문 같은 거 막 하고. 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나 이야기를 해줘야 같이 하겠죠. 같이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좀 이야기 해줘 보세요. 아, 이것도 이야기하기 싫으면은
자, 여기다가 3번에다가 누가 좀 써주시죠. 자, 중고천나 시대에 유행한 천연두의 치료법인 종도법의 발명과 민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급해줘. 알려줘. 요 내용이나 이 원래 문장 내용이나 큰 차이 안 나죠. 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요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는데, 청나라 시대 두 가지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으면 종특법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뭐죠? 우두법은 이 청나라 시대 없었어요. 우두법은 그 청나라 지난 다음에 영국 제너가 1812년인가 뭐 1700 몇 년인가 이때 만들어진 거라 이때 청나라 시대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예, 1792년이니까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으니까 우주법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질문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일주에서 제시했던 질문 두 가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정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줘요. 좋은 말만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안 그러면 이 뭐랄까 좀 안 좋게 평가해달라. 자, 이 문제는 답변이 이런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수정해줘 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답안이 맞나 틀리나도 모르고 어떤가를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틀리다는 평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달라 했을 때 자,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 현재 작성된 내용에서는 청대의 중독 적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부편을 분석하고 수정해 본다. 라고 해서 일단 기본부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출했던 문서 자체가 너무 안 좋았다. 내가 봐도 너무하다 하니까 내가 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수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죠. 얘도 보면 300글자 넘어가죠. 그죠? 300글자 넘어가니까 일단 300글자로 맞춰. 또 지멋대로 300글자 넘겨서 또 이야기하죠. 소감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위에다 넣어서 뭐 한 300글자 전후되게 어느 정도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훨씬 편안해졌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는 거죠. 요게 나온 이 문서를 갖다가 발표용이라는 데다가 끼워 넣어주고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만나트리나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 같다.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반드시 이걸 읽고 확인해야 되죠.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면은 틀린 것도 많이 나오게 돼요. 틀린 거 나오면 나는 무조건 점수를 안 준다 그랬죠. 많이 써도 아무 소용 없어요. 틀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 정도 썼으면 봐줄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 썼다면 무조건 거의 빵점. 왜? 이렇게 아무 자료를 다 보고 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문제 읽으시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요 밑에다가 한번 써주시죠. 자, 이 문장 읽고 그냥 바로 밑에 쓰면 되겠죠. 문장 읽고서는 여기다가 1번이라 한 데다가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 어느 부분이 좋은 것 같다. 자, 읽어보시고서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나도 읽어볼게요.
아이씨, 이, 누가도 한번 써줘 보세요. 여기다가, 자, 얼른 써주세요. 문제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 문제 있다. 아까 내가 말했던 부분에 문제 있는 거 딱 나왔죠? 우주법은 여기서 소용이 없는데 우주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우주법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대 이후에 이 거꾸로 뭐랄까 역수입해서 우주법이 역수입돼서는 그때부터는 쓰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주법이 나오기 이전에 청나라 시대에 종두하는 이런 방법들 그런 걸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요 문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질문을 다시 해야 될까? 어떤 부분 어떻게 수정하라고 질문하거나 해야 될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쭉 써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대 중도 접촉이라 했는데 이런 시도가 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나요? 이런 질문하면 또 이상한 소리 쓰죠. 질문 내용은 괜찮은데 이렇게 질문하면 얘는 분명히 이상한 소리 써요. 전혀 다른 얘기 쓰거든요. 초기에 사용된 종주법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종주법만 나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눈물 흘려 소용없고 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를 내가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줘도 뭐랄까 얘 GPT는 또 딴소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도 아마 인두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인두법 위주죠. 인두법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종주접등에서 인두법이 무엇이 있었냐 자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GPT한테 인두법, 종주접등에서 인두법, 청나라 시대 인두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자, 누가 질문했으면은 그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여기다 써줘 보세요. 답변 내용을 한번 써줘 보세요. 자, 인두법이 있는데 인두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여기다 쓸까요? 요 문장 바로 밑에다가 일단 여기서도 아까 주로 이야기했었던 요 천연두에 관련된 일부분은 다시 싹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제출했던 문장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걸 썼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출한 문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 라고 해서 다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인드포 뭐뭐이나 한번 써줘 보세요. 네, 좀만 올려볼까요? 내가 올려야 되나? 자, 비강법이라는 뭐 이상한 용어를 썼는데 비강에다가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피부 접종법 있었고 이제 뭐 귀에다가 넣는 거, 열 처리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올리신 분은요. 이게 어떤 근거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이 GTP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는 내용을 이렇게 써주니까 출처를 갖다가 어디서 나오나를 갖다 알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출처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더 좋고, 일단은 종두법에서는요, 보통 가장 처음에 했을 때 무식한 방법을 썼어요. 종두법을 처음에 할 때, 자, 이 주차에 걸린 사람한테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 고름을 갖다가 멀쩡한 사람한테 줘요. 그럼 이 사람 고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종대에 걸려서 내 고름을 짜서 이 사람 줬으면은 이 사람은 종대에 걸린다 안 걸린다? 주차에 걸린다 안 걸린다? 100% 걸리죠. 그 고름이기 때문에 더 걸리죠. 침이라면 혹시 또 모르는데 고름이기 때문에 100%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 이러면 너무 무식하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게 너무 무식했으니까 좀 쉬운 방법. 자, 주차에 걸린 사람이 옷을 갖다가 한번 입혀보자. 효과 날까요, 안 날까요? 옷으로는 전혀 안 되니까 전혀 안 나죠, 효과가. 그러니까 한 번은 100% 효과, 한 번은 0% 효과. 그러니까 안 되죠. 치료라든가 뭐가 전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죠. 그러면서 주창이 걸려서 나은 사람들, 주창이 걸리다 회복될 때 보면은 딱지가 생기죠. 고름이 났으니까 딱지가 생겨요. 그 딱지를 띄어서 환자한테 한번 다른 사람한테 줘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갖다가 주로 어디다 줬느냐 했을 때 코에다 넣어줬어요. 코에 넣어주면은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하는 복불복이 많이 심했죠. 그래서 코로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귀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귀에다 했던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워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 팔뚝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혀주는 이런 식으로 좀씩 변해 갔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사람의 어떤 그 고름 이걸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가서 제너가 소에도 주창이 생기는데 소의 고름을 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봤다. 근데 이 제너가 처음에 이 우두법을 썼을 때도 그런 예방 효과가 100%였을까요? 아니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겠죠. 처음에는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지금 코비드19 이 백신을 맞아도 100% 효과를 보나요? 아니죠. 현대에도 아닌데 옛날엔 그것이 어떤 처음으로 시작돼서 시도되고 발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우두법이 처음부터 100% 효과 절대 아니라 2, 30%뿐이 효과가 없었는데 발전되고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된 이런 부분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거 출처가 이렇게 됐다는데 이 출처가 맞나 틀리나 한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기술법 요거는 뭐 언급됐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별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됐던 이런 부분인데 주로 비강법이나 피부에다 접종하는 그래서 피부는 주로 팔뚝에다가 고름 같은 거 딱지를 갖다 이렇게 문질러주고 물에서 문질러주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아주 그냥 뭐랄까 큰 효과를 못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창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크게 안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답변한 거 여기서 우두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이 학생 자료에서 우두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해도 삭제하고 다시 한다라고 해서 그 GPT에게 그러면은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얘가 스페이스바가 안 눌려서 그냥 맞춤법 이상하게 됐네요. 자, 두창의 예방에 대한 부분은 우두법 제외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두법이 이제는 빠져나온 우두법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제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문제 있을 거 어떤 게 있나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해서 다시 아까 문서에 들어가서 이건 지울게요. 밑에 거는. 다시 발평 위에다가 다시 써서 봤을 때 이렇게 했고, 자, 인두법은 이렇게 했다. 면적 형성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나오죠. 문장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다시 읽어야 되죠. 읽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질문한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고 우리가 필요 없는 이야기, 우두법에 대한 이야기 싹 뺐어요. 그러면서 이 주창 예방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사람의 옷을 입히는 주창 걸린 사람의 옷을 입히는 이런 방법은 또 넣어달라고 하면은 또 넣겠죠. 근데 그것은 커다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다고는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지만은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만 해서 300글자 되면 그냥 이걸로 300글자 나오게 놔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개인 설정, 챗 GPT 설정, 요 개인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 자료가 내가 줬던 그 한희 김 교수 그 GPT에는 한의학 개론책하고 우리가 한종에서 개설 그 교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언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참고문을 찾았잖아요. 일주일에 참고문을 찾은 거. 그 참고문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GPT가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확인을 반드시 2번, 3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 밑에서 그 참고문헌 어디에 있었다고 했었죠? 이런 부분인데 다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것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참고문헌이 있는 거냐 없냐? 다시 한번 참고문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뭐라 하나. 참고문헌은 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이렇게 나왔다 했죠. 그런데 두둥신성과 두두 일득은 역사에 알려진 문헌이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GPT가 내가 알아서 다 만들었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50% 이상 해요. 그러니까 다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경도신법이나 조정경험방 두 가지는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 이것도 또 한 번 물어보면 또 있나 없나 또 한 번 답변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겠죠. 빼고 그러면 참고문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쓰는 숙제는 이제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30초 만에 할 수 있는데 참고문은 특히 참고문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30초에 끝낼 거 1분에 끝내세요. 30초에 끝내는 걸 1분만 더 투자 더해서 참고문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줘. 참고문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확인하고
그다음 참고문에 대해서 DOI라고 있어요. DOI. 참고문에 DOI 또는 링크를 알려줘. 링크를 걸어줘 하면은 어느 그 논문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문 링크를 갖다 들어가 보면 논문이 나온다면 그건 있는 것이죠. 그래서 DOI라고 해서 그 각각 논문에 대한 고유 번호예요. 여기서는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 논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DOI. DOI나 링크를 알려줘 하면은 이것은 고전 의약문헌이기 때문에 DOI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DOI라고 해서 얘가 뭐라 했냐면은 디지털 객체 식별자라 해서 DOI라는 건 논문 같은 경우는 요즘 쓰는 논문 다 DOI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DOI가 있다 하면은 그 DOI를 클릭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데 클릭해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책들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더 좋긴 좋아요. 그런데 CNKI는 로그인 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없고, 이것도 잘 안 쓰고 하니까 구글 스칼라 같은 요 정도만 찾아서 이것이 있나 없나 찾으면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문헌이 나오나 안 나오나까지 봐주시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문헌 10개 썼다 해서 10개 중에 한 6개, 7개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간단하게 한 팀의 어떤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만 질문 몇 개 안 했죠, 내가. 질문 두세 개뿐이 안 했잖아요. 그 두세 개만 해서도 문제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끝낼게요. 어디요? 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질문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 줬던 문장, 우리 단체가 썼던 이 문장, 그 문장이 최고 중요하죠. 그 문장이 잘못되니까 우주법에 대해서 잔뜩 썼는데 그것도 안 썼으면 질문 진짜 2개로 끝낼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짧은 질문 가지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질문 그냥 아까 막 있는 것처럼 이상한 질문 써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상한 질문하면 더 딴소리만 더 해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하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줘 보고 다음에 누가 직접 나와서 한번 시연을 또 해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질문하는 걸 갖다가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